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도 테슬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내일 인도량 발표잖아요. 인도량 당일날에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지 대해서 지금 과거 사례들도 계속 이제 해부하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영상은 이제 내일 본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환경적인 요소의 2026년, 그리고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탈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2026년도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러면 제가 각 사업부별로 현재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2026년 12월 31일에 테슬라 종가 마감 기준의 주가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저만의 생각도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 환경의 2026년도. 저는 절대적인 키워드 하나를 골라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간 선거, 트럼프의 이제 향후 2년 그 집권 시기에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융 자산 시장, 이것을 불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뭐랄까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그런 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026년도에는 그건 때 뒤로 미루고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2026년도만큼은 불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트럼프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유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계속 이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우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선호하지 않는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때 이미 다 실드를 쳐놨다. 트럼프가 뭐 중동을 가가지고 여러 가지 딜을 해 왔었죠. 그것이 현재까지도 유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2026년도에는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다.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기조는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금리가 동결이 되고 이제 내년에 몇 번의 금리 인하가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두 번 할 것인지 한 번 할 것인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시기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 여러 변수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가 갑자기 올라가서 금리가 동결돼서 본격적으로 인상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정말 뭐 자산 시장이 엉망이 되겠죠. 당연히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도 이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에는 현재는 특히 관세가 큰 영향을 뭐 물가에 줄 것이라고 했지만은 일시적으로 현재까지는 뭐 숫자를 뭐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관세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시기로 2026년도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전체적인 기조로는 양적 완화. 당연히 이제 시장이 유동성이 풀리면은 금융 자산 시장은 당연히 이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이고, 금리 인하 역시도 중소형주부터 해가지고 뭐 빅테크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경영을 하는데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부터 해서 전 세계가 올해죠. 2026년도에도 돈 풀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 특히 현금 가치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줄어드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불과 3, 4개월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걸로 보여져요. 이 부분들이 2026년도에도 갑자기 스톱 시키진 않을 것이고, 계속 유동성을 풀어가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뭐 중국 경제가 지금 되게 위기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불안 심리들을 시진핑 주석이 해소시키려고 양적 완화에 진심을 보일 것이다. 2026년도에.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이제 매크로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있겠죠.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갑자기 뭐 또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부정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탈을 사업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전기차 사업.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사업 부분에서 2024년도에 모델 3죠. 그리고 2025년도 모델 Y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지고 생산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인 인도량부터 해서 특히 1분기 인도량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2026년 올해는 업그레이드 모델을 통해서 생산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뭐 1주 정도, 2주 정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뭐 생산 공장이 중단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2달, 석 달, 완전히 그냥 다 문 닫고 생산을 급감시키면서 인도량도 급감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5년도보다는 전체 인도량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연간 생산량부터 해가지고 인도량에 대한 컨센서스를 2025년 4분기 발표 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실적 발표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전체 연간 인도량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올해 지금 보면은 165만 대 수준이잖아요. 이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고, 작년도, 재작년이죠, 이제. 2024년도 때 180만 대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이제 가져다 주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2026년 올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델 YL이 저는 글로벌 확장을 꽤 많이 할 것이라고 봐요. 유럽도 지금 모델 YL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엄청난 예약 주문 건수를 기록을 했잖아요. 아마 한국에 모델 YL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저는 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테슬라 코리아에서의 폭발적인, 뭐 올해 2025년도도 마찬가지였는데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물론 인도에서의 판매량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올해가 이제 2년차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거기다가 한국이 내년도 때 저는 올해 2026년도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근데 테슬라 코리아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유럽, EU 연합이죠. 이 전체의 판매 부진을 그냥 한국 한 나라가 모두 커버를 해 줄 만큼의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다. 특히 FSD가 풀리게 된다. 모델 Y부터 모델 3까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판매량이 한국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세미트럭의 카운팅이 2026년도 때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고, 로드스터의 출시가 정말 2026년도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드스터 출시 이야기만 나와도 뭐 한 대도 찍지 않더라도 뭐 예약 주문을 받는 그 순간 본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카운팅이 늘어나는 그 자체도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부터 해가지고 저는 제2의 전성기를 이 전기차 사업에서 가져다 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사업으로 갈게요. 벌써 2025년 3분기까지 2024년도에 전체 디플로이먼트를 이미 초과를 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25년 4분기 때 13기가와트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거의 45기가와트의 1년 농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큰 성장률이 있는 것인데, 저는 올해 2026년도도 큰 성장을, 오히려 2025년도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지금 제3회 공장 기가팩토리 상해가
2025년도 초에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메가팩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벌써 제3의 공장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완공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테슬라 본사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B2B 계약이, 이 에너지 사업에 B2B 계약이 있을 것인지를 이미 수요 예측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훨씬 더 높은 기가와트 아워의 디플로이먼트가 2026년도에 있을 것이라고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제3의 공장을 지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100기가와트까지는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20%에서 30%가 넘어가는 2025년 대비 성장이 2026년도에도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제3의 공장까지 돌아가게 될 경우에 100기가와트가 훨씬 뛰어넘는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 생산 캐파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근데 이것이 뭐 10년, 20년에 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미리 빨리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은 뭐 2027년도나 2028년도 아무리 늦어도 100기가와트는 뛰어넘는. 그래서 2026년도 때 제4 공장의 어떤 착공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도 저는 에너지 사업에서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 사업의 성장,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전체적인 전기 수요의 최대 수혜 사업이 에너지 사업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SD로 한번 가볼게요. 자, V15 버전이 결국은 이제 나오면서 자율주행 기술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을 지금 V15로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그 정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026년도가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에너지 사업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EPS에 의미 있는 숫자가 2026년도에 이 FSD 사업이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지금 중국 FSD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고 지금 하드웨어 3를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고 V15 버전까지 완성이 돼서 계속 그 이외에 어떤 파생되는 자율주행 사업의 기술력이 계속 진보한다고 한다면은 중국에서의 FSD 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의 증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가 만약에 FSD를 모델 3와 모델 Y에 접목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얼리 어댑터로서의 정말 엄청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이 부분들도 크게 FSD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홍콩도 FSD가 됐고, 지금 중동에서도 FSD 이야기가 있고, 아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FSD에 대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FSD의 경우, 제가 유럽에서 몇 년을 살아봤고, 유럽에 있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전체적으로 제 살아왔던 경험을 놓고 보면은, 저는 유럽의 FSD 사업에 대한 속도가 아시아 시장만큼 빠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워낙 더딥니다, 진짜. 자, 그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시장에서, 그래서 전기차 사업의 확장부터 해서 FSD 사업의 확장, 이 부분들의 주인공은 내년도에 아시아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로 가보겠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은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올해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런칭을 하고 난 뒤로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됐다. 연말까지 로보택시의 진출 도시를 거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일론 머스크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1000대 이상, 오스틴에서 500대 이상 그런 운행 대수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통제 불가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2026년도에도 그대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때의 로보택시 사업 역시도 저는 오히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사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제가
이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자로서의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로보택시 사업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마찰, 그리고 중간 선거가 이제 다가오는 상황에서의 뭐랄까요?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규제를 완벽하게 돌파해 나가면서 사업 확장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풀기 힘든 난제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뭐 어떡하라고, 뭐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해봐도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기술력은 충분히 뛰어난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기다려 줄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무리 많이 봐준다 하더라도 로보택시의 운행 대수는 1000대를 넘어가기는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4월이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을 해보겠다. 이제 돌입을 하는 체제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타임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 전략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조금 뭐 본사 직원들도 푸시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어필을 해 나가는 어떤 그 워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 6개월 동안의 로보택시 사업의 어떤 진척 속도를 봤었을 때는 내년도에 로보택시 사업 역시도 좀 기대하기가 저는 힘들다, 냉정하게. 하지만 시장은 그래 그러면은 프리미엄을 완전히 좀 손상시켜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향후 미래의 잠재력이 너무나 높은 사업이라고 시장은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역시도 저는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올해 1500대를 생산 공장에다가 직접 투입하겠다고 했지만은 깜깜무소식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 왜냐? 관심이 별로 없다. 로봇 사업은 언젠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1500대 양산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도 시장은 옵티머스의 기가 팩토리에 투입이 되는 시기라든지 투입되는 대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 이 로봇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큼의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고질적으로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난제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 수 없는 부분들, 여전히 좀 힘들어하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그 장시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발열, 특히 관절 쪽에 발열이 되는 부분들. 지금 이제 옵티머스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바로는 이제 일주일 24시간 1년을 풀 가동시켜도 거뜬하게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옵티머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생산 대수 뭐 어차피 뭐 프로토타입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얼마나 이것이 뛰어나고, 이건 이제 자동차와는 다르게 한번 양산 체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폭발적으로 생산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은 저는 전기차 사업, 그리고 에너지 사업, 그리고 FSD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만들어주는 한 해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등의 미래 주력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보다 한 단계 기술적 진보를 한 해, 그렇게 저는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이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펌핑을 시킬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조금은 객관적이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봤었을 때 2026년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꽃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장기 우상향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실적이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의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우리의 주가를 적어도 유지를 시켜주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26년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느냐. 아주 모든 일이 정말 잘 풀렸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어느 정도 잘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경우에는 한 $580 정도. 그런데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모든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돌발 변수를 만나가지고 좀 꺾이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480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얼마를 생각하느냐. 2026년 12월 31일에 테슬라 주가는 $54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PR을 계산을 할 때 올해보다는 내년도 PR이 약 50% 정도 이제 EPS가, 갭 EPS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생각하기로 2025년도 1년 풀로 봤을 때 $1.2 정도, 갭 EPS 기준으로. 그런데 2026년도에는 적어도 $1.8 정도의 갭 EPS가 나온다. 그렇게 봤을 때 $540를 찍으면 PR이 300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도에도 2027년도의 성장은 2026년도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PER 300을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진보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봤었을 때 PER 300을 그래도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종 2026년 12월 31일 주가를 $540 정도로 본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1000도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FSD 라이센싱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호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을 경우에는 투기 자본까지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종가 마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마지막 날 말이죠. 저는 $540 정도를 봐도 그래도 $449 기준으로 20%의 주가 상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매크로부터 해서 테슬라의 사업 각각에 대한 부분 총평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주가의 저만의 어떤 전망을 내려놓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 전체 테슬라 투자에 많은 의미 있는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